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겨울인가 봄인가 함께 하실 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삼성전자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는 물론 간판 국민주가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불명예의 기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에 분기 최대 하락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출의 주력이 또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삼성전자 위기설인가 아니면 좀 과장된 것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래 전망인데, 경쟁력을 보면은 당장 엔비디아하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공급하는 부분도 좀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TSMC와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경쟁인데, 이 부분도 썩 효과적으로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이제 5만 원대에 가다 보니까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이 보고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맥쿼리,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일 때는 SK 하이닉스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건 너무 지나친 도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맥쿼리는 콕 집어서 삼성에 대해서만 목표 주가도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지난주 금요일이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7월인데 10월달 불과 이제 4개월 표를 보고 계시는데 쭉 내려가요. 조금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현상. 과연 끝이 어디냐라는 걱정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맥쿼리 보고서에서는 이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이에요. 반 이하입니다.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원까지 절반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매수 의견에서 중립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고서들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으니까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하게 위기설을 좀 덜쳐버릴 수 있는 좀 호재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호재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사업 구조가 비슷해서 업계 풍향 예측 한 달 먼저 발표가 되니까 마이크론을 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도 이번에 실적 되게 잘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왜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는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외국계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크론이 좋으니까 이제 반도체가 바닥짓고 동반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추월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직까지는 D램입니다. 근데 이제 D램 가격 자체가 호전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지금 썩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지금이 너무 심각하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뭐 안도의 위로의 어떤 평가나 분석이지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주로 우리 국내 보고서보다는 미국계 보고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커리도 그랬고요.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모건 스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DRAM 공급이 과잉되고 있으니까 이 수요 위축이 돼서 삼성전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DRAM 1위 공급업체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우리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이 이 DRAM에서 1위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인데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전망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매출액이 130억 달러로 SK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건 스탠리하고 다르게 맥커리의 보고서는 SK 하이닉스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또 삼성전자는 콕 집어서 SK 하이닉스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더 삼성전자에는 부담이 과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시기 경제는 자체 좀 회복되는 추세가 늦죠. 중국도 지금 신통치 않죠. 미국은 또 대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이른바 삼성전자 위기설 이런 것이 이제 대두되는데 설사 위기설이 아니더라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삼성전자 위기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위협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 내내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만 나왔지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위기설을 착시로 보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면 조금 아파도 아주 아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희청거려도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쪽의 분석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도 좀 그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일회성 비용으로는 좀 성장성이 주춤하지만 4분기까지 그래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하나가 부진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도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가는 12월 선행 PB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되는데 뭐 1.02배 정도니까 좀 하단 영역 정도에 불과하다.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또 AI 강세가 뭐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AI가 어느새 그냥 급전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주력 제품에 대해서 또 이 SSD 이게 이제 이른바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아마존인가요? 데이터 센터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굳이 이런 걸 나쁜 상황으로만 인식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이게 퀄리티 테스트죠. 이걸 시원하게 통과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M 업황도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또 안도감도 서서히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그냥 과하게 우리가 인식할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이따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메모리 칩 쪽으로 소부장인 DI나 이오테크닉스나 제주나 테크윙은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물론 이 상태가 디커플링 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물론 이제 소부장 쪽도 영향을 받겠지만 소부장과 삼성전자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단기적인 현상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곧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쪽에 더 힘을 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소부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부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삼성전자 쪽에만 비관적인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버용 메모리 칩 섹터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가 있다. 투자 전략일 수가 있다. 참고를 해주신다면요. 방금 전에 나왔던 DI나 이오테크닉스나 또 원익 IPS나 리노공업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소부장 쪽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반도체 쪽을 AI 반도체 쪽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대장주기 때문에 안 좋으면 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나친 스테레오 타입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좀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소부장 쪽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부장 기업이 이 주가 양방은 결국 메모리 기업 투자에 영향을 받는 만큼 메모리 수요에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 조금 시점별로 민감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HBM이나 DDR5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3, 4분기 지나면서는 소부장 쪽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가령 DI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린 한 종목과 비교를 해서도 보여드릴 텐데 DI를 보면은 38,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주춤했지만 소부장 쪽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미국 대선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할 때 여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제약, 이소랭도 아시겠습니다. 바이오, 네. 헬스라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과 유사한 이 바이오 기업들에는 더 주목해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신약 물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좀 대기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계열사 쪽을 말씀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버스 보시면은 리가캠 바이오를 말씀드린 게 좀 주춤하던 국면에서 다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2024년을 보시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D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춤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쭉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DI나 이런 소부장 쪽 봐주면서 리가캠 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오리온의 계열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분명하게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리가캠 바이오 하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콘주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기술인 항체약 체약물 접합체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강한 이제 매수세가 확인되면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건데 콘주알은 이제 자체 개발한 링크 기술입니다.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트로델비나 데이터 DXD가 임상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확실하게 기술을 개발한 리가캠 바이오 쪽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추가로도 상당히 10만 원 이제 초반대면 많이 올라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동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또 리가캠 바이오가 좀 주춤하면서 내려올 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점이 아닌가 참고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